은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해방이자 공포다. 마침내 일에서 노인은 자유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이 끊기는 절벽 같은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앞두고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이 많다.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만 끌어안고 있다. 반면 일본은 다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고 출산율도 낮지만 막상 일본의 중장년과 노년층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극적인 반전도 대단한 행운도 아닌데 그들의 은퇴 후 삶은 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걸까? 그의 답은 일본 특유의 은퇴 철학과 준비 방식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일본 오사카에 사는 68세 남성 와타나베 씨 이야기다. 그는 60세에 정년 퇴직한 후 은퇴 생활을 시작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계획했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를 낮추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였다. 그는 퇴직 전부터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지출을 계산하고 자녀 교육비가 끝난 50대 후반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전념했다. 덕분에 60세가 되기 전까지 빚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일본의 저렴한 공공주택에 입주함으로써 매달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지역 노인회와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 매주 정기적인 만남과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정신적 고립도 스스로 방지한 셈이다. 두 번째 사례는 도쿄에 거주하는 59세 여성 타카하시 씨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다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이후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강좌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했다. 특히 노인운동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고령자를 위한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그녀는 여기서 매달 일정한 활동비를 받으며 스스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타카하시 씨는 노후에 중요한 것은 돈뿐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라고 말한다. 무조건 쉬기보다는 가볍게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 것이 그녀의 은퇴를 무너지지 않게 한 핵심이었다. 실제로 일본 사회는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그녀와 같은 일하는 은퇴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후쿠오카에 사는 부부 이야기다. 남편은 철도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아내는 평생 주부로 살아온 이들 부부는 65세가 넘은 이후에도 자립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핵심은 연금 외 소득원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수익용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퇴직 후에는 그 수익이 노후 생활의 큰 축이 되었다. 특히 일본은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노후 생활자에게도 이익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은 임대 수익 외에도 마을 축제에 손수 만든 간식을 팔며 소소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전적 수입이 크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방식 자체가 삶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듯 일본 중장년층은 단순히 은퇴 후 쉬는 삶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 설계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 사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년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 기회가 존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니어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령자 친화 직종과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준비와 관련해 주택, 연금, 저축에 대한 장기 플랜이 널리 자리 잡혀 있다. 특히 집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주택이나 공동체 주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생활비 구조가 효율적으로 설계된다. 셋째, 쓸모있는 노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다. 단순히 여생을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부심이 살아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은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무너지지 않는 노후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본 중장년이 보여주는 삶은 말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할 시간이고 경제적 기둥만큼이나 관계와 역할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도 그 두 번째 삶을 계획할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법,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일본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은퇴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 단순한 제도나 정책의 우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그들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가 고령을 대하는 구조 전반의 문화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 사는 시간이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하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선 은퇴하면 우선 쉬자는 쪽이 많고 뭔가를 더 해보자는 쪽은 상대적으로 적죠. 하지만 일본에선 다릅니다. 쉬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역할이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삶 전체의 에너지도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무대와 흐름을 만들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선 퇴직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강좌는 물론 민간 기관도 참여해 은퇴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제2의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실전형 교육도 많습니다. 예전엔 목공이나 도예 정도가 주류였다면 요즘은 금융, 케어 산업, 지역관광, 유튜브 같은 디지털 분야까지 포함되죠. 이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단순히 뭔가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 실제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일본의 많은 중장년이 역할의 지속성을 가장 중요한 노후 안정 요소로 꼽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스로 쓸모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노후를 버텨주는 가장 큰 심리적 안전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의 시니어들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노후에도 지금과 같은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엔 지출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행동합니다. 특히 일본은 생활을 줄이는 기술에 능숙합니다. 미니멀리즘이나 단순 생활 트렌드도 결국 이런 문화적 기반에서 나온 거죠. 공공주택을 선택하거나 공동체 식당을 이용하고 중고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태도는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노후엔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강해서 현실과 마주하면 오히려 더 깊은 좌절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에선 소소하지만 지속 가능한 삶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가족화가 심했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지 않는 구조가 자연스럽죠. 이건 처음엔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노후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 젊을 때부터 준비도 철저하고 연금 외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시간도 훨씬 길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립적인 노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반면 한국에선 아직도 자녀와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기대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 돌봄은 따뜻한 것이지만 이게 구조화되면 오히려 상호 부담이 돼버리고 노후 자립에도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무조건 보호나 지원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일하게끔, 능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니어 인재뱅크나 은퇴자, 재취업 중개센터 같은 제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령자 개인도 소득 일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사회 전체로 보면 건강한 인력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는 둘째치고 이런 구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쓸모있다는 자각이 곧 자존감으로 연결되니까요. 결국 일본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보다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삶은 마지막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 스스로 작게 살아도 당당할 수 있다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사회 안에 계속 연결시키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힘이 일본 은퇴자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관성에 의존한 은퇴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역할이 필요하고 리듬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